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나를 지키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올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더 단단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한다면요? 아, 흥미로운데요? 오늘 바로 한성희 작가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에서 발췌한 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젊었을 때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하는 지위나 재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힘. 네. 그런 것들이 왜 오히려 진짜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모든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글의 핵심은 정말 한 문장으로 쫙 요약이 돼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부드러워지는 것. 네. 근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변해라 이런 얕은 조언이 절대 아니거든요. 음, 우리 안에 있는 슬픔, 기쁨, 분노 같은 모든 감정의 물결을 막는 게 아니고요. 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라는 거죠. 흘러가게 두는 거군요. 바로 그럴 때 저자가 말하는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 다채로움이라는 말이 오늘 대화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거기서 시작해보죠. 그래,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아, 정말 그렇죠. 저만 해도 사회초년생 때 생각해보면 상처 안 받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뭐랄까, 일종의 감정적 갑옷 같은 걸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감정적 갑옷이요. 네. 더 이성적인 척, 웬만한 일에는 끄떡 없는 척,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근데 이 글이 바로 그 노력이 오히려 역설을 낳는다고 지적해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진짜 나를 잃게 만든다고요. 이 역설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그 갑옷이라는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비유 같아요. 아, 갑옷이요? 네. 우리는 외부의 공격 같은 걸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단단한 갑옷을 입잖아요. 네, 필요하죠. 근데 그 갑옷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맞아요. 처음엔 나를 지켜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는 거죠. 감옥. 네, 바깥 소리뿐만 아니라 내 안의 진짜 목소리, 내 감정 같은 걸 못 듣게 만들고요. 결국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나를 잃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의 갑옷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글에서처럼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부드러워지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오히려 더 쉽게 다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이 그냥 무방비 상태의 나약함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저자가 여기서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바로 강철과 갈대예요. 강철과 갈대? 강철은 엄청 단단하죠. 근데 한계를 넘는 힘을 받으면 뚝 하고 부러져요. 회복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갈대는 어때요? 바람 불면 막 휘어지잖아요. 네, 쓰러질 듯이 휘어지죠. 하지만 바람이 멎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부러지진 않아요. 진짜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유연함, 즉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거예요. 부러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의 차이? 바로 그거죠. 갑옷을 벗으라는 건 강철 같은 단단함을 버리고 갈대 같은 유연함을 키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 강철 갑옷 안에서 갇혀버린 감정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 정말 소름 돋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어떤 비유죠? 우리 마음은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시작합니다. 아,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도 그렇다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힘든 일 있어도 그냥 웃어 넘기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꾹 참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 감정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 마음 어딘가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고인물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이 글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어떻게요? 제때 흘려보내지 못한 슬픔은 만성적인 우울감이 되고 표현하지 못한 분노는 원망이 되고 또 마주하지 못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된다고요. 와,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억압된 감정은 몸에 저장되거든요. 몸에요? 네. 그래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 만성피로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참 역설적으로 들려요. 슬픔을 피해야 기쁨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슬픔을 통과해야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원리인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긍정적인 순환의 시작인 거죠. 순환이요? 네. 우리 마음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에 슬픔이나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아, 그렇겠네요.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눈물로 흘려보내는 건 그 그릇을 비워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릇이 비워져야 비로소 새로운 걸 담을 준비가 되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 지금 화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건강하게 들여다보면 비로소 용서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도 그럴까요? 그럼요. 나 지금 두렵다고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가 생겨나요. 감정은 정말 강물처럼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또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죠. 온 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이 구절이 바로 그 말이군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낀다는 게 삶의 모든 순간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선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오는 거야 라던가 리더는 흔들리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아직도 너무 당연하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무표정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글쎄요. 최근 리더십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리더가 이끄는 팀의 성과가 훨씬 높다고 나와요. 오, 정말요? 왜 그렇죠? 리더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팀원들도 비로소 나도 내 어려움을 말해도 되는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결국 강한 척하는 리더보다 인간적인 리더가 진짜 강한 팀을 만드는 거죠.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이라는 표현이 다시 떠오르네요. 보통 선물이라고 하면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마치 슬픔이나 고통까지도 그 선물 꾸러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불편한 선물까지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불편한 선물이죠. 근데 어쩌면 그게 삶의 깊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이요? 네. 만약 우리 삶이 그냥 평탄한 기쁨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까요?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이듯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에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글에 나오는 대조들을 한번 보세요.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없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다고요.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도 있죠. 바로 그거예요. 기쁨, 슬픔, 고통, 성공, 실패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감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스승인 셈이죠. 귀한 스승. 말은 멋있지만 솔직히 분노나 깊은 슬픔 같은 감정은 스승으로 모시기에 너무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고통스럽죠. 이 고통스러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않고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글이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야 해 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많이 힘들어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떳떳하게 보살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칫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건 자기 연민과는 달라요. 이건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자기 존중이요? 네. 강한 척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보다 나 지금 좀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라고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부드러워진다는 게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의미로 연결되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딱딱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비유로 들어볼까요? 딱딱하고 마른 흙은 비가 조금만 와도 갈라지고 부서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은 비를 머금고 더 단단해지죠. 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딱딱한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받고 금이 가요. 변화에 적응 못하고 부러져 버리죠.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다시 회복해요.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고 결국 살아남죠. 감정을 억누르며 강한 척하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자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은 상처받아도 치유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결국 자신의 인간성을 지킨다는 말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그게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가 온갖 감정을 느끼고 때론 힘들어하고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증거거든요. 감정이 없는 완벽함은 기계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공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니까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라고. 그게 바로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쌓아서 단단한 갑옷을 만드는 건 진정한 힘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은 내면을 부드럽게 가꾸고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잘 흐르도록 허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하죠.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글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 감정을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대신에 그냥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손님처럼 한번 맞이해 준다면, 그저 이것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